미국이 성인 인구 4분의 1의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쳐 새로운 이정표를 쓰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백신 여권 도입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백신 접종 후 발급해주는 예방접종 카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르면 올 여름부터 저렴한 공공주택 200만 호 공급에 나설 계획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일자리가 크게 늘고 있는 직종도 있어 구직자들이 이를 노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마련한 2022년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은 1조 5,200억 달러 규모로 현재보다 8.4% 늘려 잡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 속도에서 다른 나라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미국이 이제 성인 인구의 25%를 완전히 접종시켜 급한 불을 끄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를 통제하는 단계인 집단 면역에 이르기 위해서는 아직 석 달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언제쯤 미국이 바이러스에 대해 확실한 갑의 위치를 굳힐 수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평균보다 무려 5배나 빠른 속도로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미국이 성인 인구 4분의 1의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쳐 새로운 이정표를 쓰고 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집단 면역이라는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서고 있는 겁니다. 집단 면역이란 국민의 70에서 85% 이상이 항체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미국은 전국적으로 보면 하루 평균 300만 회 이상 백신을 접종 중인데 이 속도라면 미국 인구의 75%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데 3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집단 면역의 중요성은 이스라엘의 경우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속도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스라엘은 지난 2월 70세 이상 인구의 84%가 이미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데 그 후 중증 코로나19 사례와 사망률 모두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미국은 4월 9일 오전 기준 약 6,657만 명 이상의 성인이 완전히 백신 접종을 마쳐 25.6%에 달하고 최소 한 번 이상 백신을 접종한 성인은 1억 1,141만여 명이며 이는 18세 이상 미국 성인의 43.2%에 달합니다. 65세 이상의 경우 58.4%가 완전 접종을 마쳤고 1차 접종을 마친 비율은 77%에 달합니다. 알래스카와 뉴멕시코, 사우스다코타주는 완전히 백신 접종을 마친 비율이 전체 성인 인구의 30% 이상으로 전국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의 경우 완전 접종 비율이 19.7%, 한 번 이상 접종한 사람은 34.9%로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는 346만 회를 배포받아 327만 회를 접종시키고 있어 접종 속도는 빠르지만 버지니아의 경우처럼 완전 접종률이 인구의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55만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7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도 꺾이지 않고 6만 6천 이상으로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빠른 접종 속도에도 불구하고 아직 코로나19를 제압하기엔 접종자 수가 모자란 상황입니다. 뉴욕의 경우 하루 평균 25만 2천 원씩 접종시키고 있는데 집단 면역에 도달하는 뉴욕 인구의 75%가 백신을 맞으려면 아직 2달이 더 필요합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얼마 전 바이든 행정부가 백신 여권을 연방 차원에서는 만들지 않을 것이라 밝힌 바 있죠. 그래서인지 백신 예방 접종 후 발급되는 백신 접종 카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이 카드를 최대 $200에 불법 거래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전문가들은 현재로선 예방 접종 카드가 백신 접종을 했다는 유일한 증거인 만큼 잘 보관하라 조언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1억 명 이상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 백신을 맞고 나면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발급한 예방접종 카드를 받게 되는데 전문가들은 이 카드가 여행과 각종 행사 참여, 일터로 다시 돌아갈 때 중요한 서류가 될 수 있다 조언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백신 여권을 연방 차원에서는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 밝혀 현재까지는 백신 접종 카드가 유일한 증명서류입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 카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잘 보관하라 권고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진을 찍어 놓는 것입니다. 카드를 스캔해 노트북이나 개인용 컴퓨터에 파일로 저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백신 접종 카드를 복사해 사본을 지갑에 가지고 다니는 것은 추천하지만 원본은 집과 같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되 소지하고 다니지는 말라고 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사실을 주치의에게 알려 공식적으로 의료 기록을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 카드에 접종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엔 올리지 말라 조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백신 접종 카드가 백신 여권을 대신해 쓰일 것이라는 기대로 인터넷에 불법 거래돼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온라인 중고품 거래 사이트인 이베이, 인스타그램 등에서 이를 사고 파는 암거래가 이루어져 장당 15달러에서 200달러에 거래된다 보도한 바 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이미 허위 접종 카드에 대한 특별 주의 경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혹시 카드를 분실하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백신 투여 기록을 보건당국에서도 보관하고 있는 만큼 해당 주의 보건부로 전화해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백신 여권은 물 건너갔지만 민간 기업에서 개발 중인 디지털 패스 형식의 백신 접종 증명서는 계속 추진 중입니다. 파우치 박사가 제안했듯이 민간 기업들은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방법을 개발 중인데 뉴욕 당국은 컴퓨터 회사인 IBM과 협력해 블록체인 기술로 구동되는 디지털 건강 패스를 시험 중에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르면 올 여름부터 저렴한 공공주택 200만 호 공급에 나설 계획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공공주택은 저소득층뿐 아니라 한인 시니어들도 많이 선호하고 있지만 적체가 너무 심해 수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공주택 200만 호를 공급하면 그 적체율을 절반이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인 시니어들의 주거지에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야심찬 공공주택 확충 방안을 곧 발표할 것으로 보도돼 관심과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30억 달러의 세제 혜택을 제공해 미 전역에서 저소득층과 노년층을 위한 공공주택을 200만 호나 더 공급하는 계획을 곧 발표한다고 의회 전문지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첫째, 바이든 공공주택 확충 플랜에 따르면 400억 달러를 내셔널 하우징 트러스트 펀드에 무상 출연하게 됩니다. 내셔널 하우징 트러스트 펀드는 현재 각 주와 로컬 정부에게 공공주택을 신축하거나 개포수하는 데 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펀드의 그랜트를 받아 공공주택을 확충하려는 프로젝트들이 700억 달러나 적체돼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 승인을 받아 400억 달러를 더 이 주택펀드에 무상 지원하게 되면 적체되어 있는 700억 달러 규모의 공공주택 프로젝트 중에서 절반 이상을 다시 시행하게 촉진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바이든 플랜은 또 200억 달러의 텍스 크레딧을 배정해 공공주택 50만 호를 새로 짓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각 주정부나 로컬 정부, 건설사들에게 공공주택을 신축 확충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과 노년층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를 새로 증설하게 촉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셋째, 각 지역정부가 공공주택을 확충하기 위해 조닝 제한을 폐지할 경우 무상 보상하는 조닝 그랜트 프로그램을 제시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부유한 지역에서 엄격한 조닝 제한을 폐지하는 데 반대의 목소리가 나올 소지는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발표한 8년간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에는 공공주택 확충안을 세부적으로 포함시키지는 않았으나 곧 확정 발표하고 올여름 연방의회에서 승인받기 위해 입법 캠페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공공주택 확충안이 시행된다면 한인 시니어들이 매우 저렴한 공공주택을 이용하려고 신청한 후에도 물량 부족으로 수년을 기다리고 있는데 대기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생활도 참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런 생활의 변화에 따라 일자리가 크게 늘거나 줄어드는 직종이 있습니다. 이 구직자들은 이를 노려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4월 현재 가장 뜨거운 구인 열기를 보이는 곳은 온라인 상거래 관련 업종과 이 백신 접종에 필요한 약국과 헬스케어 보조, 간병인들이 크게 늘고 있으며 경기 부양책으로 제조업과 건축업에서도 사람을 많이 뽑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 성적이 다소 불안한 것은 업종별로 명암이 여전히 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뜨거운 구인 열기를 내고 있는 직종을 노려야 손쉽고 대우받으며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사태에 따라 미국민들의 생활상이 급변함에 따라 미국에서도 온라인 상거래와 이에 따른 저장과 배달 업종이 급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배송할 물건들을 저장하고 있는 물류창고 저장업종에는 4월 초에 구인하는 일자리가 팬데믹 직전에 비해 1년여 만에 57%나 급증했다고 CBS 머니워치가 보도했습니다. 구인구직 전문 사이트인 인디드의 통계 분석에 따르면 4월 2일 현재 가장 뜨거운 구인 열기를 보이고 있는 업종은 로딩 앤 스토킹, 즉 저장과 하역으로 팬데믹 직전에 비해 58%나 늘어났습니다. 아마존닷컴뿐 아니라 전통 매장을 갖고 있는 대형 소매점에서 소규모 매장과 식당에 이르기까지 배송업체들은 획기적으로 확장됐습니다. 이어 제조업에서도 사람을 구하는 잡 리스팅이 57% 증가했습니다. 제조업에서는 경제활동 셧다운 시에도 마스크부터 산소호흡기까지 개인 보호 장구와 의료 장비 등을 제조해왔고 온라인 상거래로 상품은 계속 만들어내야 했기 때문에 일자리는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코로나 사태에서의 건강관리와 백신 접종에서도 주요 역할을 하고 있는 약국들이 팬데믹 직전보다 구인 건수가 54%나 늘어났습니다. 건축업에서도 1년 전에 비해 구인이 50% 증가했습니다. 이들 업종은 팬데믹 시기는 물론 포스트 팬데믹, 즉 코로나 사태가 완화된 후에도 상당 기간 뜨거운 고용 열기를 보일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에 본격 나선 대형 약국 체인점인 CVS는 무려 5만 명을 새로 고용하고 있고 월그린스 약국은 9,500명을 구인하고 있습니다. 이들 약국 체인점들에서는 약사뿐 아니라 약사 보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을 모두 구하고 있으며 헬스케어와 홈케어 시설에서는 소셜 어시스턴스, 간병인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상거래에 필요한 저장과 배송 등 물류업종에서는 앞으로 5년간 450만 명이나 고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급망을 유지하는 데 트럭 운전사에서부터 데이터 분석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프로젝트 매니저 등 관련 업종에서도 구인 열기를 낼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반면 여행과 호텔, 식당 업종에서는 빠르게 회복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팬데믹 직전에 비해 300만 개의 일자리가 적은 수준입니다. 여행, 관광과 호텔 등의 일자리는 팬데믹 직전에 비해 20%나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뷰티 관련 업종도 5% 적어 아직 만회하지 못했으며 교육은 급감했다가 학교 수업 재개로 팬데믹 직전과 같은 수준으로 회복됐으나 언제 다시 직격탄을 맞을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마련한 2022년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은 1조 5,200억 달러 규모로 현재보다 8.4% 늘어났습니다. 특히 국방 예산은 7,530억 달러로 1.7% 소폭 증액한 반면 교육과 보건복지, 에너지, 기후변화 대처 등 국내 정책 재량 예산에서는 7,700억 달러로 16%나 대폭 늘렸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셉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편성한 2020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이 연방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집행하는 바이든 첫 연방 예산안은 1조 5,200억 달러 규모로 현 회계연도의 1조 4천억 달러에서 1,180억 달러, 8.4% 늘려잡았습니다. 특히 바이든 첫 연방 예산안 중에서 자신의 민주당 아젠다를 실행하기 위한 각 부처의 재량 예산은 전체 증가율의 2배인 16%나 대폭 늘려잡은 반면에 공화당이 선호하는 국방비는 1.7% 소폭 증액했습니다. 교육과 헬스케어, 기후변화 대처, 에너지, 주택 등 국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쓸 각 부처의 재량 예산은 7,694억 달러로 잡아 현재 6,637억 달러보다 16%나 늘렸습니다. 국방비는 7,530억 달러로 현재 7,400억 달러에서 1.7% 소폭 증액했습니다. 교육 예산은 가장 많은 41%나 급증시켰는데 그 가운데 빈곤지역 학교에 지원하는 타이틀 1은 현재보다 2배인 365억 달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전염병 퇴치와 예방에 선봉에 서야 하는 보건복지부 예산도 23% 증액시켰는데 CDC는 20년 만에 가장 많이 올려 87억 달러를, NIH, 국립보건원은 65억 달러를 제공키로 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처와 전기차를 비롯한 대체 클린 또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140억 달러를 투입해 전기차 충전소 설치 확대 등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도시개발부 예산도 15% 늘렸는데 그 가운데 304억 달러를 투입해 20만 가구의 렌트비나 임대료를 지원하는 주택 바우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법무부 예산도 5.3% 늘려
총기 폭력을 줄이는 대책을 시행토록 했습니다. 미국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은 한 푼도 배정하지 않는 대신에 국경 펜스 등에 설치해 미입국자들을 포착해내는 데 필요한 센서 등 첨단 감시 장비를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첫 연방 예산안은 세부안을 다시 제출한 후에 연방 상하원에서 다뤄지면서 삭감 또는 조정될 수 있으며 의회 승인을 받아야 2022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 집행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워싱턴 뉴스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